네, 오늘 날씨가 정말 추웠습니다. 시베리아 뺨쳤을 만큼이었나요? 자, 서울 기온이 영하 11도, 올겨울 최저 기온을 기록했고 체감 온도가 무려 영하 19.7도 가까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한파와 눈 전망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문화생활과학부 정혜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시베리아 얘기를 왜 했냐면 지난번에 모스크바보다 추웠다고 하니까 댓글에 과장이 심한 것 아니냐 이런 댓글을 봐서 한번 확인 차원에서 여쭤보면 정말 시베리아만큼 추운 겁니까? 네, 제가 그래서 한번 기온을 살펴봤습니다. 네. 시베리아 기온이 영하 30도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 체감 온도를 본다면 시베리아만큼 추운 날씨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온이 얼마나 추웠는지 실감하실 수 있을 정도로 그래픽을 좀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네. 보시죠. 네, 북극 한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추운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대관령 기온이 오늘 아침 영하 16.8도였습니다. 서울도 영하 11도 정도로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추웠고요. 네. 광주와 대구까지 영하권 추위를 보였습니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영하권의 기온을 보였고요. 그런데 몸으로 느끼는 추위는 이 칼바람 때문에 더 심했습니다. 네. 대관령의 체감 온도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려 영하 29.1도였고요. 그러니까 시베리아만큼 추운 날씨가 맞겠죠. 그리고 체감 온도만 본다면 철원 기온이 영하 19.6도, 서울 기온도 무려 19.7도에 달했습니다. 대구도 영하 13도였고요. 또 지금 이 표에 제가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설악산의 경우는 체감 온도가 오늘 영하 43도였습니다. 영하 43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베리아보다도 더 추운 날씨였다. 네, 설악산간이지만 네. 그렇습니다. 영하권 기온에서 바람이 초속 1m 정도로 분다고 한다면 체감 온도는 약 1도가량 더 낮아지고요. 오늘같이 영하 10도를 밑도는 날씨라고 한다면 바람이 초속 1m 정도로 분다라고 한다면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2도씩 더 낮아진다고 그렇군요. 보시면 됩니다. 네. 앞서 뭐 최강 한파 설명하시면서 북극 한기가 남하하면서 이런 한기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결국에는 이 추위가 지금 북극 한기 때문인 거죠? 네, 맞습니다. 12월 들어서 이 지난번 그 초반에 한 차례 그리고 이번까지 북극 한기가 2번 정도 찾아왔습니다. 이 2번 정도 이 한기가 남하면서 이 심한 추위가 찾아온 건데 현재 우리나라 이 상공 쪽으로 이 북극 한기가 내려오면서 동아시아 부근까지 한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상공으로 영하 45도 이하의 찬 공기가 남아 있는데 네. 이 때문에 기온이 크게 떨어졌고요. 특히 상층 기온만 본다면 지난번 12월 초반보다도 이 한파 때보다도 이번이 약 10도 가량 기온이 더 낮아요. 그래서 12월 초반 추위보다 이번이 더 춥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북극 한기를 좀 비교하기 위해서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왼쪽으로 보이는 그림이 11월 하순의 그림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의 그림이 12월 상순의 그림입니다. 지금 아래쪽으로 이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이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네. 가운데가 북극이고요. 지금 보시면 왼쪽의 그림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한기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은 지금 북쪽으로 북극 한기가 남하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지금 12월에 들면서 북극 한기가 점차 우리나라 쪽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건데요. 기상청이 오늘 아침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이 같은 현상이 12월 하순까지는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보를 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12월 하순까지는 지금같이 이 강한 한기가 지속적으로 좀 남하를 하면서 기온 변화도 크고 그리고 좀 날씨 변동이 좀 심한 날씨가 지속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한마디로 좀 추위에 당분간 대비해야 되겠다. 한파가 쉽게 물러나지 않겠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최소한 일주일 정도 계속될 거라고 했는데 서울 기준으로 최저 기온이나 뭐 전망 같은 거 그래픽을 좀 준비하셨다고 해서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한파도 지금부터는 약 일주일 정도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서울을 기준으로 제가 어제도 좀 최저 기온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오늘 아침 기온이 11도까지, 영하 11도까지 떨어졌고요. 내일과 모레는 기온이 아주 조금 오릅니다. 그러다가 일요일에 다시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영하 11도 정도로 한파가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이 한파가 물러나기 시작하면서 예년 수준의 초겨울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파가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이어지고 이 월요일에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 가장 심한 추위가 찾아오고 이후에는 조금 예년 수준의 초겨울 추위가 이어진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그 한파 때문에 상수도관 파손된 지역이 경기 고양 지역이고 50여 세대 단수 기사가 있었는데 이렇게 동파 사고 포함해서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면 좀 어떤 점을 대비해야 될까요? 네, 우선 오늘처럼 이 체감 온도가 크게 떨어지는 날에는 이 건강 문제를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체감 온도가 우선 떨어지면 동상을 좀 가장 먼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동상이 좀 심해지기 시작하면은 신체 말단 부위죠. 이 손이나 발 부분이 먼저 좀 차갑게 되기 네. 시작하는데 이런 동상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우선 갑자기 불을 좀 쬐거나 비비지 마시고요. 따뜻한 물로 씻은 뒤에 보온을 유지한 채 병원으로 바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체온증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네. 장시간 야외 활동을 좀 피해 주시고 주기적으로 따뜻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파에 눈까지 좀 겹치게 되면은 늘상 주의가 필요한 거지만 미끄럼 사고와 도로 위 살얼음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보행자의 경우에는 보폭을 줄이고 신발도 좀 미끄러지지 않는 이 재질로 소재를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다. 차량의 경우에는 이 상간이나 이면도로 조심해 주셔야 되고 또 혹은 터널 진출입 부위에서 도로 살얼음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터널 빠져 나오실 때에는 속도를 좀 30% 이상 평소보다 줄여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하 10도 이상의 이 한파가 지금처럼 사흘 이상 계속될 경우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동파 사고 급증하게 되잖아요. 예. 이 수도 계량기에 이 보온제 채워주시고 외부는 꼭 밀폐해 주셔야 되고요. 수도관이 얼게 되면은 미지근한 물이나 드라이기로 녹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한파에 눈까지 오면은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데 이번 네. 한파가 그렇습니다. 눈까지 동반하고 있는데 서해안에 또 폭설이 쏟아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밤 사이 서해안에 한 15cm 정도의 눈이 네. 왔고요. 네. 지금은 잠시 잦아들었지만 또 5cm 정도의 눈이 내리면서 일부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졌었고요. 더 중요한 거는 내일 지금 눈 예보가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적설이 11시에는 뭐 1에서 5cm, 2에서 7cm 정도의 예보가 나와 있었는데 이 예보도 조금 더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의 경우는 3에서 8cm, 그리고 일부 지역은 10cm 이상의 눈이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한파 속에 눈이 쏟아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일 퇴근길에도 빙판으로 인한 이 정체 그리고 큰 불편이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분주한 연말이긴 한데 차도 사람도 좀 차근차근 천천히 좀 다녀야겠습니다. 네, 한파와 눈 상황까지 정혜윤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